자요. 어디로 보시냐면 대리행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냥 쓰는 거예요. 가방 이렇게 병하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대리권은 뭐란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대리권은 변경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란다? 소멸하죠. 소멸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통의 소멸원이 있고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고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공통은요 127조예요. 임의 대리는요 128조예요. 그 다음에 변경이죠. 이때 변경은요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에 뭐가 있다? 남용이 있고요. 그 다음 대리권에요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요. 대리권의 범위는요 몇 조다? 118조가 적용되고요. 대리권 남용은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고요. 대리권의 제한은 119조 하고요. 124조 이렇게. 대리권의 발생이죠. 대리권의 발생은요. 뭐냐? 법정 대리가 있고요. 무슨 대리가 있죠? 임의 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 몇 조죠? 임의 대리는 뭐죠?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단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이 있다. 단독이란 뭐가 있어요? 수권 행위. 계약이란 뭐가 있어요?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딱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발생, 변경, 소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목차만 알아도 이 목차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를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가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진다기다. 시험에서 문제를 맞추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대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모르니까 갑자기 대리는요. 이게 질문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막 저기서 하나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이걸 알게 되면은 목차만 알아도 대리는요 거의 다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대리권 관계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보시냐. 이 본인하고요, 여기 병하고 이렇게 을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대리권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서야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상대방하고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여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본인이란 말이 있고 이름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그것을 뭘 얘기하냐? 그것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요. 책임을. 이때 누구다? 이때요. 본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대리인은요. 대리인이 행위를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대리인이 만약에요.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수권행위요. 수권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행위요. 여러분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임계약. 무권대리는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이렇게. 이 네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미성년자일 때. 되게 간단해요. 수권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수권은 취소를 못하죠. 몇 번 얘기해서 수권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하죠. 본인. 취소 못하죠. 대리행위는 취소한다 못한다?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봐. 뭐가 필요가 없어요? 행위 능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도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취소 못해. 그 다음에 위임계약은요? 위임계약. 계약은 할 수 있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인데 우리 봐봐. 유권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그런데 무권대리는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누가 책임지죠? 대리인 자신이 책임지죠. 무권대리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취소할 뭐죠? 행위력이 있어야 되니까 무권대리에서 제한능력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에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 책임을 안 져요.
알겠죠?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요. 요즘 최근에 여기서 시험 나온다. 위임계약. 대리 행위는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뭐는 취소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위임계약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자, 거기요. 여러분요. 갑하고 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인한테 대리권을 주고 을하고 병하고 지금 계약을 하죠. 대리행위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름은 책임이고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지니까 대리는 누구 힘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럼 밑에 봐봐요. 117조요. 1번 피성년 후견인은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보면 대리인이 된 후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그런데요, 피성년 후견인은 바로 밑에 대리행위를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이다.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능력. 만약 의사능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능력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맨 끝에 무효예요. 3번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거기를 박스에.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거기를 박스예요. 그럼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행위는 뭐한다? 취소를 못해. 위임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숙권행위는 취소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다 써요. 무권대리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그래가지고 X 이렇게. 그래서 무권대리의 책임은 지잖아요. 왜요? 무권대리인 책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그래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X 이렇게. 지금 했나요?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위로 가요. 여기 보면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의 대리는 을이죠? 이런 봐봐. 잘 봐봐. 이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대리관계죠? 이것을 대리관계라고 그래요. 이걸 대리관계 표시라고 하고요. 이건 뭐죠? 이것은 다른 말로 대리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그러면요. 여기 봐봐. 본인을 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왜 X다? 이게 중요해. X야.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아니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현명. 그런데 왜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아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저기 보면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누가 책임지죠? 대리권 남용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도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은요 대리행위가 유리할 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현명을 하죠. 현명을 했다 114조. 현명을 하지 않았다 115조예요. 현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현명하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하고 본인의 인장을 나리네요. 본인의 이름과 인장을 나리네요. 이런 경우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서명대리라고 그래요. 서명대리요. 본인의 이름하고 본인의 인장을 나리는 것을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115조죠? 115조. 115조는 어떻게 돼요? 115조.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을 이렇게 썼다. 을. 그러면 을 이렇게 쓰면 이건 이 집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죠? 누구의 행위로 보죠? 대리인의 행위로.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자, 지금부터 본다를 봐요. 본다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본다니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본다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기가 책임지니까 본다. 그래서 추정이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때는 본인이 책임져. 그런데 여기서 언제 알았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뭐를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해. 봐봐요. 대리인이요 처음부터 상대방 만나서 계약을 할 때 위임장을 보여줬어. 그럼 위임장을 딱 보여주면 상대방은요 당연히 을을요 본인의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대리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령 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을이라고 위임장에 썼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현명을 할 때 잘 봐요. 여기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과 인장을 날인했죠. 그런데 이것과 조심해야 되는 게 무권한 자의 처분에 무권한 자. 이 무권한 자가 뭐죠? 무권한 자. 이 무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갑의 것을요 을의 이름으로요 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현명을 한다 안 한다? 현명을 하지 않고요 이것을 처분하는 것을 갑 소유를 을이요 자신의 이름으로 알겠죠?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현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거기 맨 위에 한번 봐봐요. 본인의 이름으로 갑에 대는 을이죠. 본인을 위한다. 위한다는 것은 이익이 아니다. 거기다 써요. 이익 X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말했으나 대리권 남용시 본인 책임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관계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이것은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 표시, 대리관계 표시 이것은 다른 데서는 거의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 중요하냐? 뭐죠? 그다 써봐.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대리에서 중요 이렇게 써놔봐. 표현대리에서 중요해. 표현대리. 그래서 표현대리는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표현대리 할 때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표현대리에서 중요 이렇게 써라. 표현대리. 뭐라고 꼭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표현대리는 뭐를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봐봐요. 현명을 했다. 갑의 대리 을.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죠. 그래도 본인 책임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인장 거기를 줄고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해? 서명대리라고. 서명대리. 그래서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서명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명을 안 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현명을 안 했다고 돼 있나요? 자, 거기 보시면요. 대리인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 그런데 뭘 하지 않는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한다? 본다. 이렇게.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누구 책임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본인. 그런데 뭐를 제시했다? 임장을 제시했다. 임장. 알겠죠?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시면 대리행위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걸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본인의 이름 플러스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고. 두 번째는요.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중요해요? 그것은 첫 번째요. 대리인의 행위로만 한다. 본다. 본다에서 무슨 말이요? 뭐죠? 본다 그래야 됐죠? 추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추정으로 바꿔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알겠죠? 두 가지가 중요해.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밑에요. 116조를 봐봐요. 제일 보시면 우리가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줄고 의사의 흠결. 그럼 이 의사의 흠결을 뭐라고 하냐면 107조부터 109조까지를 얘기해요. 비진이 통정 착오를 얘기해요. 의사의 흠결은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 그 다음에 착오 뭐죠? 착오를 얘기해요. 사기 강박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 강박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하자 있는. 그러니까 의사의 흠결하고 사기 강박은 다른 말이에요. 사기 강박은 뭘 얘기한다? 뭐를 얘기해?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사실 의문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 표현. 그런데요.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OX, X 둘 다 누구다? 대리인이죠. 그러면 본인은 뭐냐? 본인은 뭐냐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그 다음에 줄거야 되는데요. 앞에부터 줄거졌네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본인의 지시란 말이 중요해. 알겠죠? 항상 이 말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잖아요. 봐봐.
대리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그런데 본인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식.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식.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 비슷하잖아요, 그 위에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두 개가 지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를 본인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본인을 기준으로 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랬을 때는요, 본인은요, 누구의? 대리인의 부지가 뭐죠? 알지 못한 거야. 대리인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누가 책임져라? 너가 책임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본인의 지시는 뭐죠? 이런 거죠. 야, 집 좀 팔고 와. 이래서 팔고 오라고 해서 계약 체결을 하러 갔단 말이죠. 그때 본인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걔가 얼마에 판대? 이렇게 판다는데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해봐. 그럼 할 거 아니야? 또 전화해. 1,000만 원 안 깎아준다는데, 야, 그럼 500 되나 한번 물어봐. 안 된다는데, 야, 그럼 300이라도 되나 물어봐. 안 된다는데, 나쁜 놈 100이라도 되나 물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는 누구로서 계약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죠. 그러니까 그냥 아바타잖아, 그냥요.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본인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만 대리니, 실제로 누가 계약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본인의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본인의 지시.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번.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죠? 본인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누구다? 대리인과 상대방이죠.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뭐한다? 취소하죠. 그래서 그럼 봐봐요. 취소. 잘 봐봐. 여기 잠깐 치우고요. 우리가 취소는 뭐를 취소하죠? 취소는요, 모든 법률 행위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그 다음에 여기 취소권자가요. 취소권자는 누구다? 본인이고요. 본인. 그 다음에 만약에 수권 있죠. 수권이 있으면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도 취소가 가능해요. 알겠죠? 취소가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요, 이것을 한번 써봐. 거기 취소요.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 보면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 취소는요, 원래는 누가 취소한다? 본인. 수권행위에서 누가 취소한다? 대리인이 취소를 해요. 아시겠죠?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2번 봐봐요. 103조 이중매매죠? 이중매매가요,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모든 걸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죠? 그러면 무효. 알겠죠? 무효. 104조는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아주 이건 시험에 잘 나오죠? 오직 공박만 본인이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이렇게. 108조요, 대리인이 통정했죠? 대리인이 통정? 본인은 멀쩡한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착오는 본인은 A 토지 사오라고 그랬어. 그런데 대리인은요, 평소 자기가 봐왔던 B 토지를 샀어. 그러면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 봐왔던 토지를 샀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착오가 아닌 거예요. 평소 봐둔 B 토지를 자기가 매입했다, 대리인은. 그러니까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죠. 자기가 원했던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2번 하고요, 3번, 4번이 주로 시험에 잘 나오죠. 2번, 3번, 4번. 뭐 2번은요, 몇 번이나 시험에 나왔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무효이다. 본인은 가담하지 않았는데. 3번은요, 공방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경솔, 무경험한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통정할 때 대리인이 통정했다. 그때는 뭐다? 무효.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박스 보면 칼라리가 돼 있죠. 한번 봐봐. 이렇게 보시면 항상 여러분 봐봐요. 모든 법령이고 취소권자는 원래는 누가 한다? 본인이 취소권자고 취소를 당하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항상 취소권자는 누구냐?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그래 계약을 누가 했냐?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럼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니까 취소는 대리인한테 해야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지냐, 모든 책임은요.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사기당했는데 대리인한테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취소해?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치죠? 상대방이 대리인은요? 그럼 대리인을 사기치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대리인을 사기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본인이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대리인이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리인은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하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취소를 해요. 모든 법률가는 본인한테 가니까. 그래서 이러면요, 밑에 그림 보면 대리인이 사기돼 있죠? 그러면 거기 중요한 그 위에요. 본인이 그 다음에 줄거 알든 모르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알든 모르든. 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뭐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텐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고요. 대리인은 본인하고 뭐 한다? 동일하게 본다고. 그러니까요, 동일하게 보니까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여기는요, 그러니까 밑에는 봐봐. 밑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다고 돼 있죠? 사기쳤죠? 그럼 누가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뭘 한다? 취소. 본인이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여기는 좀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위에가 지금 누구한테 사기쳤죠?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봐. 본인이 상대방한테 사기치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여기 봐봐.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쳤잖아. 본인을 사기쳤잖아. 그럼 본인은 사기를 당했죠. 근데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본인의 대리는 사기당하지 않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당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은 우리 시험에만 나오고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죠? 그럼 누가 치세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죠? 본인은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본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기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로서 기망을 당해야 돼.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하는 거야. 취소를 못한다. 그래서 취소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취소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116조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근데 이것은 하나로 가져가려면 사례를 쓰려면 전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보통 문제가 나올 때는 108조라든가 103조라든가 여기에서 요소의 지문들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시요, 여기를 잠깐 정리해요. 유권대리니까요. 여기서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대리이잖아요. 그럼 대리면 여기서 뭘 한다? 대리행위라죠. 그럼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복대리를 봐봐요. 복대리,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이 대리인이 어떤 대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대리인은요, 이 대리인이 여기 정이요, 정을 뭘 한다? 복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대리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선임. 그럼 여기서 여기 봐봐요. 본인의 이름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그럼요, 복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임행위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복임행위하고 대리행위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자, 거기 한번 봐봐요. 오른쪽에 여러분요, 그림 혹시 나와 있나요? 그림 나와 있죠. 거기 본이라고 상대방하고 을하고 나왔잖아요. 을이 대리인 나와 있죠. 그럼 을이 누구다? 정을, 복대를 선임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것을 무슨 행위다? 복임행위. 그럼 바로 밑에 대리행위는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요, 그 왼쪽에 봐봐. 1번.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 여러분 1번 봐봐. 1번.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의 이름으로. 즉, 이것은 뭐다? 복임행위다.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시험에는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또 이름이란 말이 있네. 이름. 이름이란 말은 뭐죠? 책임.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그 무슨 말이냐? 본인은 대리인한테 계약하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근데 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리가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대리가 계약을 할 때 잘못하죠. 잘못하면은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임이죠. 선임. 선임했다는 것은 우리 뭐예요?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죠? 법정 대리죠. 법원이 선임하면, 대리인이 선임했으면 대리인은 법원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그래서요,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 대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법정 대리에서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죠. 그런데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임의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대리인 중에는 무슨 대리가 있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가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임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죠? 이거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해. 무슨 대리? 여러분 혹시 여기 한글로 언제나란 말 잘 몰라요? 언제나? 누가 하든지 간에 임의 대리는 법정 대리는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강의 노트 한번 보시면 2번 봐. 2번 뭐라고 되어 있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 대리니까 뭐가 가능하다? 표현 대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 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니까 현명할 때는 어떻게 현명을 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무슨 대리? 복대리인 정이다. OX. 이렇게 현명을 하죠? 그러면 안 돼.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갑의 복대리 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대리인이요, 지금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해.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뭐 이거 본인이죠? 본인권 뭐가 있죠? 대리권이 있죠? 이건 뭐다? 복대리권이죠. 그럼 봐. 아니 이거 본인이 사망하죠?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본인이 사망, 본인 뱃속 안에 들어있는 대리권 없어지죠? 복대리권도 없어지죠.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뭐 한다? 사망한다. 파산 선고를 받는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대리권 없어지죠? 복대리권 없어지죠. 복대리인 자신이 뭘 한다? 사망한다. 파산한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럼 복대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본인 있고 대리권 있고 복대리 있겠죠. 그럼요, 봐봐요. 크기를 보면 대리권이 복대리권보다 더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요, 대리권과 복대리는요, 병존하는 거예요. 병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존적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복대리를 선임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먼저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둘 다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이나 복대리나 둘 다 똑같은 뭐가 있다? 권리와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3번이라고 그래.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과 제3자에 대해서 줄고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 그래서 권리와 의무, 권리 동그라미 권리. 권리에다가 써요. 보수 청구권, 이렇게.
복대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보수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의무 봐봐. 의무는요. 수치물, 수치하는 거. 수치물 반환 의무 이렇게. 수치물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본인한테 반환해야죠. 그래서 수치물 반환 의무 이렇게. 수치물 반환 의무 이렇게. 4번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사람 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5번은요.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으면 줄고 바로 옆에 무권대리, 바로 옆에 추인, 무권대리니까 추인할 수 있어. 자, 6번은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갑의 복대리 정의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7번요. 대리권이 소멸하죠? 여기 대리권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8번은요. 복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이므로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러면 가로 묶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복대리는 언제나요?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대리는 원래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오른쪽 한번 봐봐. 오른쪽이라면요. 거기 그림을 먼저 봐요. 그림 먼저 보면 다시 갑을병정 있죠? 의리, 정이죠. 정 봐봐. 정.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갑의 복대리 정이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우리가 아까 우리 대리에서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봤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봤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밑에 봐봐. 그림이요. 이 그림이 그려졌죠. 지금 이 그림 됐죠? 대리권하고 복대리권하고요. 그래서 복대리는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넘으면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대리권은요. 대리권 봐봐.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줄과 대리권 소멸 X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해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림 아시겠죠? 그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왼쪽 맨 밑에 이제 그림을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임의 대리하고요. 여기 법정 대리 있잖아요. 여기 원칙이고요. 원칙. 그다음에 예외가 있고요. 여기도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 뭐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게 다 법정 대리거든요. 법정 대리.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요. 어떻게 그 집 그 할머니하고요 DNA가 일치한지요? 그건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그 남편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죠? 남편도 몰랐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그 뭐가 나냐면 다른 사람이 임신 무슨 증후군인가 자기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하면은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엄마가 원래 임신하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나 봐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근데 엄마가 얘를 임신하지 않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이 아이는요, 인간의 신체 반응이 너무나 미묘해가지고요. 얘가요, 엄마가 임신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도 임신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면요, 배가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난 그냥 인터넷 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빤듯이. 그리고 대들으면 잘 자라지 않는데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그래가지고 엄마가요, 임신한 상태에서 계속 생리를 한대요.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은요,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아이가 최대한 있잖아요. 자기가 임신이 되지 않는 척을 해야 된대요. 아, 그렇대요. 그냥 인간 신체가요, 정말 이게요, 신비하죠. 그래서 아마 그 엄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임신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거죠. 알죠? 참 특이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모성애가 없대요. 왜냐면 자기가 임신 안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애가 나도 자기 아이라는 인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한 것이, 그게 참 신기하죠. 웃기죠. 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법정대리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요, 이 사람이, 얘가 17살짜리고 얘가 지금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바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요. 복대리를 말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리는요,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일 믿을만하니까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관계니까 원칙적으로요, 위임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도 없어요? 책임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무슨 사유요? 채무이행이에요, 부득이한 사유예요? 채무이행이에요, 부득이한 사유예요? 채무이행은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 알겠죠? 이럴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 그래서 본인의 승낙과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나오는 것이고, 말이 다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본인의 승낙은 있어 없어? 없어요? 뭐는 있다? 부득이한 사유만 있어. 부득이한 사유. 왜요? 법정대리라고 하는 말은, 법정대리란 말은 본인이 이미 행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한테 승낙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란 말을 놓고 부득이한 사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봐봐. 선임 감독 책임만 지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요, 법정대리 한번 봐봐. 법정대리 딱 보면 원칙적으로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데요,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복대리 선임한 것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것하고 어디가 더 책임이 더 무겁고 어디가 더 가벼워요? 어디가 더 무거워? 무과실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요, 선임 감독 책임은요,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요, 책임이 뭐가 된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자, 한번 보죠. 임의대리는요, 선임 못해요. 그래서 책임도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죠, 선임 감독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요, 언제든지 무과실이죠. 무과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죠. 뭐라고 나왔다?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책임이 경감된다. 알겠죠? 그냥 선임할 때보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위에요, 본인 지명이라고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데, 임의 대리에서 본인이요, 뭐라 한다? 이 의리요, 나 혹시 정을 복대리로 선임할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A를 복대리로 선임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 답이 뭐라냐? 그러지 말고 정을 선임해. 정을 이렇게 지명을 했어. 직접 본인이 정을 선임해, 이렇게. 그래서 정을 복대리로 선임했어. 원래 을은 A를 선임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정을 선임하래.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지명해도 복대리는 무조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정을 선임했죠. 그런데 딱 봤더니 본인이 지명한 이 정이요, 이 일을 하기에는 부적임하고 불성실해요. 불성실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재빨리요, 을은요, 이 사실을 가백에 알려야 돼. 재빠르게. 알죠? 그래서 본인한테 뭘 해야 돼? 통지를 해주든지. 통지할 수 없으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자기가 다시 뭘 하든지 해임을 시켜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죠. 이걸 하지 않으면 그때 책임을 져.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요, 본인한테 통지했죠.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을 져. 그러니까 여기 본인의 지명, 그렇게 돼 있나요? 본인의 지명일 때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할 때만 책임을 진다. 만약에 옆에 어느 쪽, 만약 본인에게 통지했다,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해됐나요, 지금? 본인한테 통지하죠? 그러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대리인데, 복대리는 의외로 복대리는요, 딱 뭐가 되냐면 하나가 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문제로 나오기가 가장 좋은 건데요, 희한하게 복대리가 단일 문제로 이렇게 자주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대리는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유권대리거든요. 이 유권대리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작년에 2문제 나왔죠. 무권대리 1문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유권대리를 설명을 할 때는 이때 이제 복대리가 문제 지문에 1개나 2개가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법정대리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 무슨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여기가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자, 120, 그 법정은 봐봐. 125조 봐봐. 법정은 돼 있죠, 그 위에. 120조, 121조, 122조, 123조 돼 있잖아요. 자, 122조 봐봐. 뭐라 돼 있죠? 법정대리는, 그 다음에 줄고, 그 책임으로, 거기를 줄고. 그래서 그 책임으로 그 말은, 그 책임이 뭐죠? 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면 언제든지 복대리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 전조 제1항 줄고, 전조 제1항을 뭐라고 한다? 써요. 선임 감독에 관한, 여기 선임 감독에 관한, 이렇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봐. 거기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122조 중요해요. 122조는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는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 그러니까 법정을 뭐로 바꿔요? 임의 대리로 자주 바꾼다고. 알겠죠? 그걸 조심하라고.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대리라고? 법정 대리는 그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20조 봐. 120조. 120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대리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거기 줄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염려 봐. 이걸 임의대리라고 몇 번 얘기했죠?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고 법률의 규정이 법정대리라니까.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그렇게 돼 있나요? 이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 말이 중요해. 만약에 법정대리하고 임의대리하고 다르면 뒤에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무슨 대리라고요? 임의대리. 임의대리는요, 본인의 승낙 줄고, 부득이한 사유 줄고, 부득이한 사유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의 승낙 그러면 안 돼.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그러면 안 돼. 채무이행. 채무이행 그러면 안 돼. 채무이행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나와.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야지. 채무이행 그러면 안 된다고. 채무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를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121조는요 2항이 중요해. 121조는 2항 뭐라고 나왔죠? 대리인이 박스에 본인의 지명 박스에 본인의 지명이라고 나왔죠. 지명에 의하여 복대를 선임한 경우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그 다음에 줄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거기까지 줄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하게 되면요 본인에게 통지했거나 해임을 태만히 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이 말을 뒤를 꼭 바꿔. 본인에게 통지를 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 OX, X란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느냐 안 했느냐. 태만이란 말이 뭐죠? 태만했다? 게을리했다 이 말. 게을리했다. 그래서 해임을 게을리했다. 다른 말로 또 뭐냐? 해태했다. 혜택이 이거 아니고 해태했다. 알죠? 태만했다, 해태했다. 그 다음에 뭐죠? 게을리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쓸데없이 여기를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만히 했다, 해태했다, 게을리했다. 그러면요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태했다 책임이 있고 해태하지 않았다 책임이 없고. 아시겠죠? 게을리했다 책임이 있고 게을리하지 않았다 책임이 없고.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해요. 자 120조에서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임의대리란 말이 중요하고 121조에서 2항에서는 본인의 지명이죠. 그때는 통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알겠죠? 무조건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122조에서는 그 책임으로 이 말은 앞에가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란 말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를 봐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여러분요 유권대리예요. 자, 유권대를 보시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가 있고요. 여기 을하고 뭐가 있다? 병하고가 있죠.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대리권이라고 하고요. 을하고 병하고를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하죠. 자, 먼저 이제 여러분 대리권 한번 볼까요? 대리권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발생을 해야죠. 발생은요, 무슨 대리요? 법정 대리하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요, 법률의 규정 또는요, 법원이 선임한다. 임의 대리는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본인의 수권 행위, 그 다음에 위임 계약, 이렇게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 그다음 변경이죠. 변경은요,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범위.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그럼 명확하면 대리권의 범위 안이 있고 밖이 있다 이 말이죠.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은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체결의 대리권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했는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모르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고 대리권 범위 바뀌죠? 극과 극이다. 매매계약 체결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령, 영수, 수령인데 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극과 극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럼 뭘 한다? 보존행위와 보존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이다.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권의 제한이죠. 대리권의 제한은 119조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대리권을 남용하면 무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무권 대리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거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고 124조는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죠. 이것을 할 때가 어떤가? 본인의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무슨 사유? 채무이행이다 부득이한 사유다? 채무이행이다. 알겠죠? 채무이행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위반하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가 된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나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되지만 대리권을 남용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인데 채무이행이 안 되는 것 있죠? 승낙 없이 안 되는 것 세 가지. 기본적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다툼이 있는 경우, 항변권이 붙은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한이죠. 그러고 나서 소멸이죠. 소멸은요 공통으로 소멸한 것이 있죠. 공통은 뭐다? 본인의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녀, 동경, 개시. 이미 대리에만 있는 거 두 가지. 뭐가 있다?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법정 대리만 있는 것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요, 먼저 뭐가 있다? 먼저 수권행위를 하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권행위를 했느냐? 114조. 수권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115조. 수권행위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가 있죠. 그래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수권, 죄송해요. 현명이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현명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언제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건 114, 115죠? 116조가 뭐냐면 대리행위의 하자다. 하자는 원래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본인을 기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본인의 지시. 알겠죠?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을 때만 본인을 기준하고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117조는요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없죠.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리행위 취소할 수 없어요.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권대리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무권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7조죠. 그 다음에 이제 118조가 뭐냐면 여기에요. 대리권의 범위. 118조가요. 어디가 있어? 대리권의 범위. 여기가 불분한 118조. 119조는요. 여기요. 뭐죠? 공동대리예요. 그 다음에 120조부터요. 복대리예요. 복대리. 복대리는요. 임의대리가 있고요.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120조, 121조고요. 법정대리는 122조고요. 그 다음에 또 123조가 있어.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요. 120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임의대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는 이렇게.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는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사임할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란 말이 중요하다겠고, 그 다음에 121조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누구가 할 때 본인이 지명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본인의 지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적인 불성실 말고 해임을 뭘 했거나 게을리, 태만히 했거나, 알겠죠? 통지를 게을리, 태만히 할 때만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게을리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키워드다. 알겠죠? 122조에서 법정들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책임으로 복대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걸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게 123조. 그 다음에 이제 124조가 뭐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그 다음에 125조가 뭐냐? 표현대리요. 126조 표현대리요. 그 다음에 127조는 뭐냐?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128조는 뭐냐? 임의대리인 경우. 129조가 뭐냐? 표현대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30조부터요. 135조까지는 뭐다? 5조까지가 이게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136조가요. 단독행위에 있어서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법조문의 형태가, 법조문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논리 순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표현대리가 126, 125, 126, 그럼 127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는 또 129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표현대리란 말이죠. 아시겠죠? 물론 이제 130조부터 136조까지는 무권대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조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여기서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무권대리. 근데 뭐는 암기해야 되냐?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는 암기해야 돼. 대리에서. 다른 것은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그래서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만 암기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내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 좀 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쓴 거예요. 암기 아니에요. 암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조문을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대리에서는 뭐를 암기해야 돼요? 125조, 126조, 129조는 암기를 해야 돼요. 130조 무권대리는 여기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뭐 130조 이거 하면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뭐라냐? 125조 표현대리 가면 126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5조, 126조, 129조가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에 해당한다. 이것만 잘 알면 되고 나머지는요 내용을 알면 돼요. 방금 내가 얘기했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한번 더 넘겨봐요. 한 장 더 넘기면 46페이지 나오나요? 46페이지 나와요. 여기 보면 무권대리가 있고요. 무권대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지금 봐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유권대리에 가는 거예요. 유권대리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 마지막 하나만 더 봐봐요. 지금 본인 갑이요. 갑이 을한테 뭐를 줬죠? 대리권을 줬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뭐를 했죠? 대리행위를 했죠. 대리행위.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최근에 2년간 연속 나왔던 게 여기에요. 본인하고 상대방. 이걸 뭐라 한다? 대리효과죠. 대리효과니까 만약에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라든가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라 한다? 취소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취소로 인해서 뭐를 하고? 부당 이득 반환하고 해제로 인해서 원상 회복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손해가 있으면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본인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권을 행사한다,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할 수 있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와 그로 인해서 전보되지 않을 때 민법 551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알면 되고 여기까지를 뭐냐? 대리권을 주고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이것을 유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 뭐죠? 아까 얘기했죠. 대리권의 종류는 대리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다. 6가지.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면 이 사람은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무슨 대리?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대리인이 그걸 받아야 되죠. 수동 대리. 대리권이 있죠.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없으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우리는 지금요 대리권을 주고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유권 대리를 한 거란 말이죠. 이제는 대리권이 없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그걸 무슨 대리를 한다? 무권 대리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리는 발생 원인이 법률의 규정이냐 무슨 대리? 법정 대리. 법률 행위냐? 임의 대리. 이렇게. 그래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몇 가지다? 6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다 봤고요. 이제요 마지막으로 무권 대리를 볼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46페이지에 보면 무권 대리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